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트 세트입니다. 2021년 뉴스엔 화상회의 중에 안전벨트를 했다며 미국 의원의 어설픈 연기가 나왔었는데요.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들이 화상회의를 했는데 이 하얀 상의를 입은 남성은 공화당의 브레너 의원이라고 합니다. 소파도 있고 액자도 걸려있어 언뜻 보기에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슴을 가로지르는 안전벨트였었는데요. 심지어 이날 회의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였다고 하네요. 한 중소기업은 월 평균 급여 500만원 이상이라는 채용 공고를 냈었는데요. 월 사회 휴무에 기본급 290만원을 주고 기타로 투잡 시 500만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덧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던 범죄자 역시 유명했었는데요.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될 처지에 놓인 20대 남성이 재판부에 마지막 부탁을 건넸다고 합니다. 법정 밖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허락을 해줬고 교정 직원이 어머니를 법정 안으로 데려와 모자간 만남이 이루어진 순간 남성은 어머니와 잠시 포옹을 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법정 밖으로 도망쳐 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튄 지 30분 만에 다시 잡혔다고 하는데요. 형만 더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뱃살인 척 금괴를 밀수해온 일당이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남성은 평범한 관광객인 것 같았지만 금괴 밀수범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뱃살인 척 금괴를 두르고 입국했다고 하는데요. 총 70kg의 금괴 밀수를 하였고 시가는 35억 원치였다고 합니다. 13%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kg당 200만원 내외의 불법 수익을 본 것이라고 하네요. 2017년에는 버스 이중 배차표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전 5시에 출발하는 첫 차를 시작으로 5분에서 10분 사이로 빼곡히 배차가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허가받은 운행 횟수보다 실제 운행 횟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가 조건은 22대에 145회라고 했지만 실제 운행은 20대에 155회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두 개의 배차표가 있는 건데요. 버스 기사들은 하루 종일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10분 정도만 쉬고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졸려서 맞고 짚고 때리고 머리를 긁고 별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업체 대표는 기사가 수급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는 변명을 했다고 하네요. 2015년에는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팔아 2억 원이나 번 일당이 적발되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10원짜리 동전 600만 개를 녹여 구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작업에 총 8명이나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이 6.5대 3.5로 합금 제조되어 있어 화폐로서의 가치는 10원이지만 녹여서 금속으로 팔 경우 2.5배에 달하는 25원 가량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10원짜리 동전으로만 바꿔가서 범행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중간 수집책은 수집책이 전국 은행을 돌며 모아온 10원짜리 동전을 1.5배가량 웃돈을 주고 매입했으며 30% 이득을 남기고 공장업주 E씨에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공장업주는 중간 수집책으로부터 공급받은 동전을 녹여 70%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공장업주 등 이번에 검거된 일당 가운데 5명은 그 전해에도 같은 범죄로 경찰에 검거돼 처벌받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도 합니다. 한국은행법은 주화를 훼손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는데 공장업주 E씨는 전해의 범죄에서 징역 4월형을 받는데 그쳤으며 2013년에도 같은 범죄로 검거됐을 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신형 10원짜리는 그만큼의 구리가 들어있지 않아 녹여도 오히려 손해라고 하네요. 한 여성은 이렇게 전봇대 옆에 서 있으면서 뭔가를 찾는 듯 자꾸만 좌우를 번갈아 쳐다봤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자 이 여성은 차량 쪽으로 다가가더니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살짝 갖다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차량을 쳐다보면서 손목을 털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는데요. 이를 보고 놀란 여성 운전자는 급히 차를 세우고 이 여성에게 다가갔는데 이 30대 여성은 지금 임신 중인데 보험 처리를 하면 오래 걸리고 어차피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없으니 그냥 합의를 하자
하자며 운전자에게 30만 원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줬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경찰도 CCTV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 여성의 다른 CCTV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같은 여성이 이면도로를 지나는 경차에 다가가더니 뒷좌석 문 쪽에 오른팔을 가져다 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여성은 이번에도 손목을 거세게 털면서 통증을 호소했는데 이 모든 게 연기였던 건데요. 광주에서도 역시나 차량에 서서히 다가온 여성은 차가 지나가자마자 손목을 털며 연기를 하였고 이번에도 놀란 운전자가 달려오는데 또 여성 운전자였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이 여성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여성은 2018년부터 서울과 광주, 부산, 전주 등 전국을 돌면서 무려 103차례나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임산부 행세를 했는데 주로 바쁜 시간대에 여성 운전자들만 골라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렇게 총 뜯어낸 합의금만 2,700여만 원이었으며 많게는 하루에 3건씩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는데 이렇게 뜯어낸 합의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다음은 병역 기피 꼼수들입니다. 병역 기피자는 셀 수 없이도 많고 유명인 중에서도 꽤나 그 숫자가 많을 텐데요. 2008년에는 게임이 너무 좋다며 게임 중독 때문에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최고는 2012년 손바닥 TV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박명수의 질문에 본인이 군필이라는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최고는 사과문과 함께 국방의 의무는 문제없이 다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방송국에 올렸지만 5시간 만에 삭제합니다. 그리고 2017년 최고는 재검을 해서 정신질환 사유 4급 보충력 판정을 받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대기 사유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아 면제되어 민방위로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얼굴을 많이 알고 있는 연기자인 변우민 역시 병역 기피자 중 한 명인데요. 다른 교통사고 환자의 진단서를 사용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나 병역법 위반죄로 검찰에 발각되어 수배되었고 결국 검거됩니다. 병역 기피 문제로 사법 처리된 첫 번째 연예인이기도 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고 하네요.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박준호 셰프 역시 대한민국에서 쭉 살다가 군입대 1년 전 시점인 19살의 나이에 벨기에로 이민가서 군대를 면제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자신은 벨기에 국적이라며 건머웨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그룹 빅스에서 메인 래퍼이자 리드 댄서로 활약했던 라비 역시 유명한 병역 기피자 중 한 명인데요. 23년에 검찰 조사를 받던 병역 브로커 일당 2명이 구속 기소되면서 한 아이돌 출신 래퍼가 본인들의 컨설팅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자백했는데 조사 결과 그 아이돌이 라비인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2022년에 벌어졌던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인데요. 약 100여 명이 뇌전증 행세를 통해 병역 비리를 했던 초대형 사건이었는데 유명인만 하여도 라비와 나플라, 배우 송덕호의 프로게이머 이승주,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승준과 김명준 등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뇌전증 브로커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많은 유명인들이 병역 기피자로 처벌을 받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축구선수 석현준 역시 2020년 병무청 병역 기피자 명단에 등재되었는데요. 석현준은 2016년 올림픽 남자 축구 대표팀에 선발되었지만 팀이 8강에서 탈락하며 첫 번째 병역 면제에 실패하였고 상무에 지원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프랑스 리그 소속 스타드 드 랭스와 4년간의 장기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만 27세를 넘기면 더 이상 상무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상무로 입대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세 번째로 석현주는 신검을 받은 후 결혼을 했고 아들을 얻었기에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조차도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병무청에선 석현준을 허가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병역 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2018년 10월 국대 소집 당시 병역 의무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이 무색하게 됐는데 2010년대 중후반기 K리그 팀들이 석현준에게 관심을 보이던 시절에 K리그
리그에서 뛰기만 하였어도 군경구단 입대도 가능해 군복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는 헝가리 리그팀과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현주는 헝가리 영주권 취득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영주권으로 병역 연기를 하려면 해당국에 3년 이상 실거주해야 가능하지만 석현준이 헝가리에 머문 기간은 6개월 남짓이었고 헝가리 영주권은 그의 병역 연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프랑스에 귀화하려고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켰던 석현준은 제2의 유승준으로 불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는 한국에 귀국해 입대하겠다고 2022년 발표를 했는데 이미 병무청의 병역 기피자 명단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병역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심까지 가는 항소심 끝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4부 리그인 K4 리그의 남양주 FC에서 그를 영입하여 뛰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별의별 꼼수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